네, 어지러운 세상 갈피를 잡아 주시느라고 애쓰고 계시는데 갈피가 아직 안 잡히고 있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찬종 변호사님은 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국가의 원로로서 현대사를 관통하고 계시는데 뭐 직접적으로 관통하고 계세요.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이제 오늘부터 한 서너 번에 걸쳐서 현대사를 이제 그 지금 일어난 사건의 뿌리를 이제 관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한 서너 차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1탄인데요. 1탄이 이제 지금의 이재명 사태. 다시 말해서 이제 이재명이 단식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단식에 들어가서 현대사를 이 뿌리는 어디서 나와서 지금 이재명 사태가 일어나는지. 이재명 단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재명 단식은 이재명도 평양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이야. 아, 평양 증후군. 평양 증후군. 네. 역대 대통령들이 전두환 대통령 이래 역대 대통령과 대통령직에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평양에 가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최고 지도자와 회담하고 악수하고 만세 부르는 사진 찍고 요걸 획득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골몰해왔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병적인 현상이다. 아, 그러니까 증후군을 붙인 거군요. 그렇죠. 북한의 지도자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남한의 지도자라는 것들은 우리 손바닥 위에 있다. 네. 나를 만나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고 뭘 많이 갖다 주겠다 그러고 이러는 거 보니까 얘들은 완전히 내 손바닥 위에 이게 줄 수 있고 필 수도 있다.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당장 현실로 돌아오면 이게 참 비극적인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열리는데 어제부터 무제한 단식 들어간다 그래요. 네. 들어가는 이유는 폭력, 무능, 부패 정권. 네, 뭐 그런 것 그리고 갖다 붙였더만요. 국민 항쟁의 내가 선두에 서겠다. 아유, 나 진짜. 근데 이게 단식의 명분에 맞지 않아요. 네. 왜 그러니까 폭력 무능 정권 국민 항쟁을 일으켜야 된다고 하는데 국회에 소수 야당인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다수 야당이 되고 뭐든지 이 정권 하는 데를 다 가로막고 이렇게 하면서 이 정권을 폭력 무능 정권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건 국민들 다수, 그 일부 뭐 개딸들을 빼고는 국민 다수는 다 알지요. 9월 4일로 예정된 그게 쌍방울 대북 송납 사건에 대한 이게 검찰 소환을 앞두고 이걸 아무리 생각해도 피할 방법이 없다. 본인 어제 그렇게 얘기한 게 뉴스에 아침에 나오던데 제가 이 단식에는 할 방법이 없다고. 집으로 그랬어. 그게 단식에 할 방법이 왜 없어? 국회 안에 들어가 오늘부터 국회니까 예산 심의 때부터 야당식으로 전부 발 걸고 넘어지고 이러면 목적 달성할 텐데 그런데 단식위원회는 할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단식위원회는 피할 방법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수사의 지금 꼭지점에 있는 것이 남북관계에 관한 경기지사 시절에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그 권위와 능력을 축적하는 상징으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지도자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는 게 절대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2019년에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이 하노이에서 결렬됐거든. 예. 그 결렬돼가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 경기지사가 왜 가려고 했겠느냐? 그러니까 가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자기가 풀어내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예. 그래서 시체말로 한 건 하는 게 그렇죠. 그게 이제 이재명을 돋보게 한다. 그거에 집착하다 보니까 결국은 9월 4일 소환을 피하기 어렵고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은 많은 증거가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이 반드시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까지도 평양 증후군을 앓고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역대 대통령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네. 역대 대통령 언제서부터 평양 증후군을 알았습니까? 그 남북 정상회담에 평양 증후군을 앓기 시작한 그 시초가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83년도에
아웅산에서 17명의 고위공직자가 순간적으로 전부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네. 그 폭파되는 아웅산 바람에. 테러요. 본인도 뭐 아주 일촉즉발에 간신히 살았죠. 까딱하면 나도 죽을 죽을 뻔했다. 뻔했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까딱 잘못했으면 나도 죽을 뻔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하고의 정상회담에 골몰했던 것은 또 전두환 정권은 전두환 대통령 자신이 5.18 항쟁의 주역이 되어가지고 그 정권의 정당성을 전혀 인정받지 못했거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평양 카드로 김일성 주석 만나가지고 만세 부르는 사진 찍고 뭔가 평화 무드를 이렇게 연출함으로써 정당성의 상당한 부분을 만들어야 되겠다. 확보하려고. 예. 그건 누구든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은 거기 아주 골몰이가 아주 집념을 가지고 장세동 씨가 여러 차례 북한을 다녀왔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래전에 월간조선이 이것을 뭐 한 30년 전에 이걸 심층 보도한 것을 제가 본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만나만 주면 김일성 주석께서 우리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만 주면 원하시는 건 뭐든지 해드리겠다. 성격상 뭐 엄청난 거 해줬을 거예요. 그렇지. 통이 크니까. 큰일 날 뻔했어. 우리 큰일 날 국민의 뻔했죠. 입장에서는 큰일 날 뻔했어. 그러게. 전두환 대통령 손도 크지, 정상회담에 골몰애가 같이 만세 부르는 사진은 필요하지. 그렇게 해서 모든 걸 주겠다 하는 그 모든 것이 아유, 어마무시한 일이 있었을는지도 모른다. 그렇죠. 예. 그런데 김주석은 그 나름대로 평가를 하기를 왜 피했을까요? 주겠다고 하는 건 탐이 나지만은, 이게 인기 없는 정권이라는 걸 김주석이 모를 리가 없단 말이야. 80년대에는 종북주사파가 남한에 발호하고 있고 자기를 존중하는 청년 학도들이 많은데 예. 그들로부터 인기 없는 이 전두환 장군을 불러갖고 만세 부르고 희생거리며 웃으면서 찍는 사진 안 되겠다. 그래서 거절했다. 난 이렇게 봅니다. 돈은 탐이 나지만, 예. 그래서 거부당했다. 예. 그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은 이게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이니까 헌법상 법통은 찾았지만은 예. 그래도 33% 당선됐고 육군 대장 출신이고 12.12 관련자고 하는 이런 도덕적 흔결이 있으니까 요거를 커버하는 걸 역시 노태우 대통령도 김일성 주석과의 정상회담입니다. 이걸 누구를 내세우느냐? 당시 실력자고 특보 그리고 박철원. 청소년 장관도 지나고 나중에 국회의원도 했던 이게 사촌 처남이 됩니다. 박철원 노태우 대통령한테는 박철은 네. 특보를 앞세워가지고 아마 여러 차례가 아니라 수십 차례 평양을 다녀왔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일본 이 카메라에 잡힌 게 거기 평양의 그 대운동장에서 무슨 청년 체육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참석한 임수경이 할 그 때 사진이 찍힌 일도 사진이 있고. 찍혔어요. 네. 그래서 이게 들통이 국방 났죠. 정책의 일정 부분 성공했지만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도덕성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골몰했어요. 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뭐든지 해주겠다고 한 것 같아. 네.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거부당했다. 네. 아마 이유는 같은 이유였을 거예요. 그러겠죠. 김일성 주석으로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13대 국회 초인데 네. 서초구 출신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직후인데 언론계 중진, 내가 오늘 여기서는 이름 안 밝히겠습니다. 저하고 이제 자주 만나는데 저보고 박철은이가 북한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도모하고 정상회담만 하면 뭐든지 퍼주겠다고 하니 이게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정상회담을 도모하고 있다. 그럼 어찌 하느냐? 이거 폭로하시오 그러더라고. 그 뒷감당 하겠느냐? 틀림없는 자료가 있다 그러더라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 그런데 박 의원께서 이것을 기자회견으로 말하기 전에 한 사람에게만 확인 절차를 밟으라 그러더라고. 그 누굽니까? 그 누구냐 그랬더니 당시에 통일원 장관, 통일부 장관 이홍구 장관을 만나가지고 장관. 나중에 주미대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 통일부 장관이니까 박철은이가 정상회담이라는 말은 빼고 박철은 특보가 평양 왔다 갔다 하는 사실을 장관은 알고 있느냐. 요거 한번 확인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찾아갔어요. 네. 나는 그때 외교통일위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선배야. 네. 이홍구 씨하고는. 그러니까 뭐 절친, 뭐 선후배 간에 절친하다 그러면 근데 만만한 사이라고. 네. 찾아갔더니 그 차 마시면서 내가 지나가는 말로
이걸 유도 신문을 해야 되거든. 그렇죠. 예. 이걸 물으러 왔다 그러면 본인도 경계할 그렇죠, 수가 예. 있으니까. 그 지나가는 말로 그 박철원 군이 그 평양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통일부를 이렇게 패스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게 말이야 이러더라고. 그럼 갔다 왔다는 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야. 알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나와 그 다음 날 이제 자신감을 갖고 기자회견을 이런 취지로 했어. 예. 이게 여러 차례 박철원 특보가 평양을 들락거리고 노태우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과의 남북 정상회담을 도모하는데 이 컴컴한 데서 이렇게 하면 어떤 것을 주고받을지 국민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향후의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걸 즉시 중단하라. 예. 정상회담 이게 도모하는 걸 중단하라. 이게 기자회견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 모두 보도가 됐어. 예. 박철원 특보가 가만히 있겠어요? 딱 나타나서 예. 역 기자회견을 하는데 예. 제가 재미있게 느낀 거는 내가 간 일이 있다 이 말은 안 하고 그 말은 안 하고 갔으니까. 박찬종 의원이 이제 박철원 의원은 대학 학년으로는 2년 후배가 됩니다. 아, 네. 그 조금 알아요. 그때는 예. 지금은 많이 아는 편이야. 예. 그러니까 박찬종 의원이 나보고 평양에 정상회담 교섭을 위해서 여러 차례 다녀왔다. 그런 일이 없다. 이 말은 안 안 하고 하고 뭐라 그럽니까? 박찬종 의원의 소영웅심 때문에 저런 발언을 한다. 본질하고는 상관없는. 그러니까 본질하고 상관없으니까 이 언론에는 부인했다 뭐 이 비슷이 난 거예요. 부인한 것도 아니지 사실은. 응? 박찬종의 소영웅주의가 어디서 말하자면 헛소문을 듣고 저런 말을 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이야. 예. 그러니까 제가 약간 걱정을 했어요. 예. 왜 걱정을 했느냐? 제가 그 서초구 국회의원으로 무소속으로 당선됐거든. 예. 근데 이게 가짜였다라고 판명되면 이 국민들이 그렇지. 나를 볼 때 박찬종이 저놈 진짜 소영웅주의로 허위사실 그렇죠. 공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내가 신뢰를 잃어버릴 거 아니냐? 예. 약간 두려움을 가졌는데 그 다음 날 MBC가 다녀온 게 사실이라고 보도를 했어. 예. 그러니까 본인도 시인을 했다고. 나중에 박철원 사진도 나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 만나려고 애를 쓰는 과정에서 이런 해프닝이 생겨가지고 제가 자칫 신뢰를 잃은 국회의원으로 낙인이 찍힐 뻔한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네.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은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본인이 골몰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취임사에서 93년 2월의 대통령 취임사에서 얘기하기를 그 취임사를 저는 바로 연설 때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연설을 들었어요. 왜 뒷자리에 앉아는가 하니까 그 김영삼 대통령 당선되는 선거에 저도 이 후보 했었거든. 예.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후보 대접을 받아가지고 그 뒷줄에 앉아가 이렇게 앉았는데 딱 바로 대통령이 이제 저를 향해 하는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합니다 이러더라고. 그런데 실제로 밑에 뭐 정보기관을 동원하거나 노력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기회는 이제 엿보려고 했겠지요. 그런데 운이 닿으려고 했는지 거의 93년 2월달 일인데 94년 6월달에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남북관계 교착을 해소하기 위해서 평양을 방문해가 김주석과 대담을 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어요. 94년 8월에 날짜는 안 정했지만은 평양에서 한다. 그래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상당히 고무됐다고 그래. 나는 그때는 김영삼 대통령 가까이 있은 사람이 아니니까 무소속이었기 때문에 고무됐는데 앞불싸 7월 말에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사망해 버렸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들리는 얘기로는 김 대통령이 상당히 허탈했다고 그래요. 그렇겠죠. 뭐 이게 정상회담을 하면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인데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 대통령 입장에서 이 정상회담을 하면 자기의 위상이 더 높아진다. 94년만 하도 인기가 대단했거든. 그러니까 더 높아진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서운한 생각을 했다. 만일 그때 김영삼, 김일성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김대중 대통령이 받은 노벨 평화상은 김영삼 대통령이 받았을 것이다.
그런 그것이 가정이 틀림없는 일이다. 그러네요. 왜 그러냐? 예. 그거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성공을 했거든요. 예. 그건 뭐 굉장한 노력을 했어. 굉장한 노력을 해가지고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게 돈도 이제 엄청 갖다 퍼주고요. 예. 예정한 날짜에 평양 방문하기로 발표를 했는데 예정한 날짜가 내일인데 오늘 오후에 평양 보도가 연기다 이렇게 됐다. 연기. 언제 한다는 얘기가. 일방적으로. 예. 일방적으로 연기했어. 그 지금 그때 미국 계셨던 분인데. 예, 예. 전 미국에 있었으니까. 예. 이 연기다 이게. 나중에 그 밝혀진 이유는 보내기로 한 달러. 그게 이제 액수가 모자라. 특검 조사에서 밝혀진 게 4억 5천만 달러인데 그게 지정한 날 그러니까 오기 전날까지 입금이 안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놀래갖고 알아봤더니 계좌 번호가 틀렸었다 이거지. 다른 데로 송금이 됐네. 딴 번호를 넣었다 이거지. 그 이걸 이제 바로 잡아가지고 이제 소동이 벌어졌겠지. 김대중 대통령 캠프에서는. 네. 그러고 이제 보내가 그 다음 날 네. 김정일이가 돈 들은 거 확인하고 이제 평양에 가가지고 만세 부르고 네. 그 이른바 6.15 선언이지요. 그렇죠. 예. 뭐 잔뜩 여러 조항을 해가지고 낮은 단계 연방제 이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해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노벨 평화상이건 다른 상이건 간에 그 심사위원회에 물리화학 뭐 의학 경제학 부문 이게 전부 추천을 받아요.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추천 받고 독자적으로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는데 평화상 심사위원회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했었다. 여러 단체 외국에. 그건 또 김대중 대통령이 머리가 비상하니까 전부 앞세우고 추천을 그 했는데 작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추천에는 두 가지 이유로 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는 대한민국의 군사정권의 저항해가 옥고를 치르고 무한 탄압을 이겨낸 민주투사다. 1. 그리고 남북관계를 해빙 무드로 이끈 평화사도다. 이 두 가지인데 노벨상 위원회에서는 앞부분 뺐어. 앞부분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 민주화에 위대한 공이 있다. 그럼 빼버리고 뒤에 거 아주 드라이하게 분단 국가의 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 네. 요거야. 그러니까 요걸 미루어 봐 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만났다면 그게 딱 이유가 되는 거지. 그러네요. 딱 그게 이유가 된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앞부분 그거는 노벨상 평화상 위원회에서 심사 대상의 요인이 될 수 없는 게 넬슨 만델라도 있고 아유, 그럼 거의 뭐 30년 감옥 산 사람들도 아유, 넬슨 이런 만델라가 사람들 다 더- 노벨상 예, 받았거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30년 감옥 28년이지. 예. 28년 감옥 살았다 하는 거 그 자체로 평화상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나와서 흑백 이제 그 평화 무드를 만든 거. 예. 그러니까 거기에 남한의 지도자가 뭐 몇 년 감옥에 갔다 오고 민주화 투쟁을 했다. 그 감옥에 갔다 온 거 뭐 합하면 한 3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걸 유추해 봤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노벨상을 먼저 네. 받았다면 김대중 대통령 노벨상은 못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네요.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무지하게 노력을 했어. 아유, 엄청 자기도 갖다 그거 퍼줬죠. 가야 되겠다. 네.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열등감을 늘 갖고 있는가 하니까 이게 뭐 돌아가신 양반에 대해서 과거에 꼬마민주당 때 저도 그 같이 이 창당 멤버고 이를테면 제가 선임자였지요. 네. 그리고 그가 처음 국회의원 당선될 때 선거구 제가 물려준 선거구 이런 인연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 평소에 어떤 열등감을 갖고 있었는가 하니까 그건 저한테도 직접 토로한 일이 있어요. 내가 상고 나왔는데 그렇죠. 대통령 된 거 이거 너희들이 나를 인정 안 하지 이게 늘 박해하는 거야. 이게. 고졸이라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 대통령이 되었으면 뭐 상고를 나왔건 무학이건 그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야. 그거 다 초월 해가지고 꼭대기에 다 올라갔다. 그리고 상고 나왔지만 사법고시 합격했으니까 법학 석사 학위는 가진 셈인데 예. 그걸 가지고 자꾸 자신을 자해 행위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도 임기 말에
김정일하고 만세 한번 불러가지고 빛나는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10월 4일 날 가서 만났지. 근데 그 10개 조항을 보면 대통령 선거 2달 전에 갔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임기를 2달 남긴 사람이 거기 가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런 약속을 했다. 그러면 이 정치 도의상과도 어긋나고 그 약속 지킬 수도 없었고 그래 했고 이명박 대통령인들 그냥 지나가려고 그러겠어요? 임태희 실장이 뭐 타진했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아이고 맹렬히 타진했지. 그건 제가 좀 아는데 그래가지고 싱가포르에 대통령 안보수석실의 핵심하고 내 이름 안 바꾸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 윤석열 대통령 아래서도 좋은 주요 직책을 맡고 있어요. 싱가포르에서 그 평양 측의 대남 선전 담당 책임자하고 만나가 이제 이렇게 논의를 했는데 이게 박살이 나버려서 파토가 나서 안 하겠다고 한 거야. 그런데 이제 헤어질 때에 뭐 3만 불인가 4만 불을 여비에 보태서라고 줬던 거야. 근데 요거까지 폭로를 해버렸어. 남조선 급들이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꼬시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그 뒤로 임기 중에는 이미 완전히 물 건너가 버린 거예요.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에 평양을 갔다. 갔었죠. 그러니까 2002년 4월 달인데 그때 2002년 연말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02년 2월에 당을 하나 만들었어. 박근혜 당인데 당 이름은 모르겠어요. 뭐 새미래 뭔가. 그러니까 뭐 아버지 때 고위관직을 지냈던 남도구, 김용환 이런 사람을 병풍처럼 둘러세우고 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노무현, 이회창 대결하는 거기에 3자 대결하려고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그랬었죠. 당을 만들어가 4월 달에 여러 갈래로 노력했겠지요. 그 김정일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당의 대표 자격으로, 당대표 자격으로 가서 알려진 대로 4시간 단독 면담을 하고 지금 보도 사진은 면담 끝내고 회식장으로 가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긴 롱 드레스를 입고 김정일하고 나란히. 그런데 8월 달에 대통령 출마를 포기해버렸어. 평양까지 갔다 오고 박정희 대통령 후광도 입었는데 여론조사에 뜨질 않거든. 그게 도로 복귀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때 4시간 동안에 어떤 내용의 이 얘기 오고 갔는지 그 앞에 두 대통령은 공동 성명이라도 있었잖아요. 그거 지금 전혀 알려진 게 없습니다. 전혀 알려진 게 없어요. 뭘 논의를 했는지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그리고 내가 대통령 되면 뭘 이렇게 하겠다는 이게 전혀 안 알려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뭐 말할 필요 없지요. 그 뭐 설명 안 해도 뭐 백두산에도 가고 휴전선에서도 김정일이 만나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2018년 9월에 평양 시내 그게 무슨 그 가장 큰 광장에서 능라도 경기장 10만 인파가 모였다고 하는 데서 김정은 국무위원장님 저는 남쪽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요거는 그 말 자체로 국가보안법에 걸립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대표하는 대통령인데 거기 가고 남쪽 대통령이다. 그리고 뭐 모욕적인 일을 많이 당했지요. 그러니까 삶은 소대가리라는 소리까지도 듣고 개성 연락사무소도 폭파당하고 꼼짝 못하고 그 임기를 지났다. 자, 그러면 이런 역대 대통령들이 이런 이제 정상회담을 도모해갖고 이루어낸 것은 이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나머지가 못 만났다 하더라도 그걸 염원하고 일종의 평양 증후군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지금도 만만하게 보려고 북한 입장에서는 만만하게 보죠. 만만하게 보고 맨날 매달리니까. 그렇지. 매달리니까. 맨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 갔다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핵 개발에 의사가 없다. 능력도 그리고 없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 웬걸 사기를 치고. 그 뭐 4, 5천만 불 갖다 주고. 그거 다 핵 개발했지요. 그러니까 노무현 때는
핵실험을 한 번이나 했을 때입니다. 북한이 설사 핵 무기를 보유하더라도 그것은 자위용이고 대남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눈 감고 얼마를 퍼줬는지 앞으로 밝혀야 될 겁니다. 예. 여기에 지금 찌라시 수준으로 돌아다니는 얘기는 대통령 전용기 2호기가 네. 이게 서울공항에서 뭘 잔뜩 싣고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네. 그 지금 안 밝혀져 있는데 자건 그러는 사이에 북한의 핵 개발과 탄도탄 미사일은 고도화되고 남쪽 지도자 이것들을 완전히 얕잡아 봤다. 네. 그러니까 어제 김정은이가 지금 무슨 북한의 무슨 전략회담 회의인가 뭐 하고 네. 난 다음에 이 남조선 지도 앞에서 계룡대를 딱 집었잖아요. 계룡대. 아니 그러니까 남조선 이 침공 점령 계획을 예. 지가 브리핑하는 장면까지 나왔어요. 예. 기고만장하게 만들어. 점령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고만장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역대 대통령 중에 다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이렇지만은 평양 증후군이 만들어낸 것이다. 평양 그러니까 이를 거꾸로 유추하면 이재명이가 작년 3월 9일에 대통령이 됐다 그런다면 지금 이게 평양 증후군이 큰일 날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됐을까를 생각하면 끔찍하게 짝이 없다. 예. 그러네요. 앞으로 대통령, 그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앞으로 대통령 제발 이런 짓을 하지 말고 북한과의 평화 협상의 길을 찾아야 된다. 네. 이재명이 지금 단식도 평양 증후군의 그 연속에 뭔가 메시지를 던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박찬정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